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선입니다. 자, 눌리는 화요일입니다. 양시장에서 모두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좀 월등히 많은 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양시장 모두 낙폭을 줄이지 못한 채 오히려 계속해서 조금씩 더 깊이 눌린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에도 양시장에서 모두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워낙에 하락 종목 수가 많다 보니까 주식하시는 분들 포트폴리오에 파란불 많이 켜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갖고 있는 종목 파란불이 켜졌는데 이거를 어떤 전략을 세워나갈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요. 주식 잔소리로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가능하고요.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주셨을 때 대화를 통해서 정말 나에게 더욱 잘 맞는 전략 짜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안 종목까지도 드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가시면서 문자, 전화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잔소리 1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이후에 오후장이 남아있죠. 오후장에서도 정전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다 열어두었습니다. 자, 메신저도 이용 가능하고요. 동영상 보면서 주식 공부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씩 안내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메신저 이용 방법입니다. 문자 상담 번호 샵 4989번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신청해 주실 때 오픈 채팅방 이렇게 5글자만 추가로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혹은 문자 상담 신청 안 하시더라도 그냥 문자 샵 4989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노란색 톡에다가 검색을 주식 잔소리라고 하셔서 들어가실 경우에는 정재훈 멘토님의 인기가 굉장하다 보니까는 가짜방, 사칭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잘못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샵 4989번으로 꼭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 시청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유튜브 채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접속하신 후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은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장전 시황, 마감 시황 올라와요. 오늘도 장전 시황 이미 일찌감치 올라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영상 보시면서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주식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황 자세히 살펴보면서 주식 잔소리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급 좀 약합니다. 외국인 기관 양시장에서 모두 팔자세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거래소에서 기관 1,000억 원 넘게 좀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까지 좀 매도로 마감을 하면 8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만이 좀 양시장에서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좀 조정 깊게 눌리는 모습인데 이렇게 매수 전략 세워도 좋은 건지 한번 전략적으로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이런 매수 전략 유효한 건가요, 현재?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일단은 전날 2165포인트대까지 좀 상승을 했다가 오늘 1%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60과 121선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60과 121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좀 나오고 있죠. 보통 이러한 이 60, 120이 골든 크로스가 좀 나오게 되면 조정의 폭이 다소 좀 깊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뭐 2100 언저리 때까지는 일단 좀 보자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수급적인 체크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이 외국인 쪽이 연속 순매도예요. 2, 4, 6, 8, 9, 9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가 나오고 있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기관 쪽,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좀 강하게 매수를 해줬었어요.
근데 전날에도 좀 매수를 해줬었는데 오늘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 보이죠? 그러면서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가 나와주다 보니 개인 쪽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차익 매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탄력을 좀 덜 받는다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연기금도 지난주에 조금 매수를 해주나 했더니 오늘 다시 또 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뭐 지수는 좀 더 조정을 받을 것 같고요. 받을 수도 있고. 삼성전자가 전날 신고가를 갱신해줬다가 오늘 또 눌리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지는데 이 부분들은 MSCI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쪽에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있어서 특별하게 뭐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거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다만 이제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 부분들 때문에 가장 좀 변동성이 좀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외국인 쪽에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IT 쪽이에요. 여전히 IT 쪽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전자, 현대차, 뭐 모비스 이런 종목군들 오늘 주로 매수를 해주는 건 삼성전자, SDI, 하이닉스 순으로 일단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전히 조정을 받으면서도 외국인들은 IT 쪽을 일단 매수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IT 업황이 여전히 좀 좋을 것이다. 내년도 시장에 있어서 회복되는 그리고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섹터에 비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주도적인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뭐 IT를 기반으로 한 뭐 종목 매수 전략은 여전히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여전히 뭐니 해도 뭐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기관까지도 같이 매도로 좀 전환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지수는 쉬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른 종목군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들이고 다만 이제 얼마만큼의 눌림목 이후에 다시 움직일 거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가 뭐 6만 원을 넘어간다거나 뭐 이러한 흐름들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겠죠. 다만 이제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열어놓고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업종별로 좀 보게 된다라면 코스피 지수 오늘 1%대의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대형주가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중형주 같은 경우는 뭐 상승하지도 못했는데 0.8% 빠지고 있죠. 소형주 같은 경우도 오늘 0.5%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대형주들이 좀 더 하락폭이 크고 중형주와 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을 이끌어가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대형주인 것 같아요.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돌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지수를 보고 들어갈 거냐 아니면 종목을 보고 들어갈 거냐 물어보게 된다라면 저는 종목을 좀 보고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여전히 산업재 섹터 관심 없습니다. 무역 협상이 만약에 스몰 딜이 체결이 된다라면 긴 관점에서는 순환매가 무조건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시간적인 텀이 좀 상당히 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IT 쪽 이쪽이나 아니면 4차 산업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이 좋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 거래소보다는 못 올랐어요. 지지부진한 모습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오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뭐 대부분 그냥 전향이죠. 눈에 띄는 부분들이 뭐 HLB가 조금 오늘 하락폭이 조금 두드러지게 좀 나오네요. 4%대. 전날 매지온의 흐름들 상당히 좀 안 좋았었는데 임상 결과를 다시 얘기했어요. 뭐 결과론적으로는 성공이다. 뭐 회사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갭상승 출발을 좀 나왔는데 어찌됐든 시초가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 선별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소재 쪽이나 장비, 부품 이런 쪽에 있는 기업들이 어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특히나 어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었던 게 반도체, 장비, 카메라, 그 다음에 PCB 쪽의 기업들이 나름 괜찮았어요.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카메라 모듈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 갤럭시 S11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대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OEM 형태로 삼성전자 쪽에서 하겠다라고 했던 그 부분들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너무나 좀 관심을 떨어뜨리고 봤다라는 그 부분들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는 거, 요 부분들이 카메라 모듈 쪽 섹터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특이한 부분들은 파트론이나 파워로직스나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이 파워로직스나 이런 기업들은 그렇게 많이 못 올랐죠. 근데 반면에 시세를 받지 못했었던 뭐 캠시스라든가 아니면 옵트론텍 이런 기업들이 탄력적으로 좀 움직인다. 뭐 코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기업들에 있어서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고, 코렌 같은 경우 12%대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전고점 돌파되는 시도가 좀 나와주는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한 차례 뭐 2,000원 언저리 때는 돌파 시도는 나와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결국 이렇게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수급이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 동반 쪽으로 코스닥 매수를 해줬다가 오늘 매도로 전환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매수하는 종목군들은 한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로는 차별화가 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차별화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업종별로 순환매가 나올 거냐, 아니면 IT 내 이 IT 섹터라는 이 곳에서 한정돼 있는 그런 순환매가 나올 거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냥 분위기를 보게 된다라면 IT 내에서 일단 돌아가는 것 같아요. IT 쪽 내에서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4차 산업에 관련돼 있는 뭐 IT 장비 소재 부품이 다 포함하고, 거기에다가 컨텐츠, 그 다음에 뭐 게임은 글쎄요, 게임을 일단 거래소로 빼버리고 컨텐츠 쪽, 그 다음에 일부 제약바이오 뭐 이런 쪽으로 이게 분산이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IT예요. 여전히 IT 쪽에 있어서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IT 쪽 섹터의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면 계속적으로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못 올라간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올라갔던 종목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나, 장비 소재가 올랐다 그러면 부품 애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올라갔으면 디스플레이가 쉬어가고, 뭐 이런 부분들, 이런 업종 내에 순환매가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들보다도 내가 만약에 IT 쪽 섹터, 특히나 뭐 예를 들어 반도체를 좀 사야겠다 그런 판단이 든다라면, 그 종목군들을 쭉 보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뭐 이평선을 기준으로 하든 아니면은 뭐 상승폭에 있어서의 조정폭을 계산을 해보든, 그런 식으로 해서 종목군들을 접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추격 매수해 갖고 오히려 더 좋은 부분들은 없을 거예요. 좋은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조정기를 이용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고,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IT다, 그렇게 좀 보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지수는 눌리고 있지만은 외인 수급 일단은 빠지고 있지만은 일단 외인들 IT 중심으로는 매수 기조 유지하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좀 매매 상위 종목의 이름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IT다라고 또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 IT 순환매가 IT 섹터 안에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돌 것인지를 조금씩 확인을 해보신 후에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종목 선정의 팁으로는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렇게 종목군을 정하신 후에 조정폭을 보면서 좀 천천히 접근을 해보자라는 팁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게요. 지금 빠지는 종목들이 많아서 아마 좀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문자와 전화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문자 상담 번호 샵 4989번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데요.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됐네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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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네, 자꾸 뭐 버튼을 누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페스 네페스. 20%에 네. 36,600원입니다. 20%시고 36,600원이시고요. 예, 예. 네, 지금 좀 손실폭이 좀 되시네요. 예. 네, 그럼 어떤 점 제일 물어보고 싶으세요? 지금은 손실이 크니까는 뭐 본전이라도 오면은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생각입니다. 본전으로 오면은 좀 빠져나오고 싶은데 일단 본전이 올 수 있을지부터 그럼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멘토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네페스를 매수하신 게 실적이 좀 좋고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매수를 하신 건가요, 어머니? 예, 요전 앞에 좀 좋다고 그래서 매수하고 난 뒤에 뭐 빠지대요. 아, 그러면 10월 말경에 좀 매수하셨어요? 예, 예. 자, 일단 보면 어머니, 예. 네페스가 9,000원대 있다가 이 36,000원까지 올랐죠? 예, 이렇게 쭉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 실적이 좋고 성장을 할 것이고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럼 주가가 반영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반영이 됐네, 예, 의원님. 그죠? 주가 반영이 됐죠? 예, 그 기대감 때문에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예, 올라갔으니까 이제 좀 쉬어가는 흐름들도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자리대, 지금 자리대에서는 손절로 대응할 자리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예, 매수가가 36,0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네페스가 기술력이 좀 상당히 좋은 기업이에요. 제가 이게 작년이 아니라 올해 초에 탐방을 갔다 왔던 회사거든요. 이 회사를 갔다 왔거든요. 예, 근데 이 회사의 마인드 자체가 일단은 좋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기술력이 좀 있는 그런 식의 연구를 하고 추구를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고객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유럽 쪽의 큰 기업들 쪽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 내년도에도 성장은 저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니. 아, 그렇습니까?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럼 선생님, 본전은 언제쯤 정도 대충 언제쯤이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그걸 답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어머니. 예,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예, 뭐 오늘 당장 뭐 내일 오늘 당장이라도 호재가 나오면 확 올라가고 악재가 나면 훅 떨어지고 하잖아요. 예, 예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눈대중으로 그냥 요 정도 뭐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예. 올해 넘어가야 돼요, 어머니. 아, 그렇습니까? 최소 3개월이에요, 어머니. 최소 3개월.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예, 지금은 그냥 일단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좀 보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유를 좀 하셨다가 예, 나중에 한 28,500원에서 29,000원 정도 오게 되면 예,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어머니. 예, 예.
예, 성공 네, 투자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5097번님이 보내주신 한국가스공사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4만 원이시고요. 비중은 따로 보내주시지 않으셨어요. 자, 지금 매수가에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은 채 39,850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실적 부진에 대한 이야기가 있긴 했는데 4분기에는 손익분기점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리포트는 일단 나온 상황입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근데 좀 박스권에 갇힌 듯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전략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 40%예요. 40%인가요? 아니 40%가 아니라 4만 원이에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아니요, 네. 매수가가 직권을 4만 거죠? 원입니다. 네. 이 방송하는 것도 이게 참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네요. 네. 어쨌든 4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자, 지금 소위 말해서 대형주들 있죠. 대형주들. PBR 한 배가 뭐예요? 0.5배 이하권역 수두룩해요. 한국가스공사 PBR 0.5배 이하로 떨어졌죠. 이거 0.4배대, 0.3배대 막 떨어진 종목군들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종목 엄청나게 싸요. 엄청나게 싼데 문제는 이게 단기간에 시세가 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차트를 보면 밀려 내려오면서도 간간히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거 순환매라고 하죠. 순환매. 이런 순환매. 이런 게 이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건데 그 기간을 좀 여유 있게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4만 원 설마 뭐 36,000원 최근에 만들었었던 8월 달에 만들었던 36,900원 이 자리대를 깨고 내려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반등이 나오는 것도 되게 지지부진하다. 결국은 일단은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박스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자리대에서 뭐 만약에 단기 종목으로 들어갔다? 그럼 종목 선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 종목을 뭐 배당주로 샀다? 배당 뭐 나와봤자 얼마 나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이게 보통 흐름들이 좀 나왔을 때 1분기와 2분기 요럴 때 4분기와 1분기 때 실적이 좀 나오죠. 실적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 때문에 좀 매수를 하셨다? 글쎄요. 그 부분들은 또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배당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들에서 만약에 했다라면 그것도 어울리지가 않아요. 단기 종목으로 들어갔다 어울리지도 않고요. 그러면 결국은 길게 좀 봐야 되는데 기대 수익은 뭐 한 15% 정도? 시간은 조금 소요가 돼야 되겠죠. 올해 넘어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 대형주를 좀 매수를 하실 거라면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찾아보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기업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찾아보시고 배당주, 대형주를 하실 거라면 고배당주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을 좀 권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이 종목은 뭐 보유하셔도 좋다라는 거. 기대 수익은 뭐 한 러프하게 가면 45,000원 정도 때까지는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자라는 의견까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목표가 일단 좀 크게 잡아서 45,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만약에 대형주를 좋아하신다면은 조금 더 고배당주를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다시 전화 걸려와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또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경인양행요. 경인양행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가 8,733원요. 비중은 매수가는 15%예요. 네, 비중은 15%시고 매수가는 8,733원이시고요. 예, 한 번 사고 좀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셨었나 봐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예, 그 한 번 사고부터 계속 빠졌어요. 그러세요? 매수가가 8,733원이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은 예, 예. 계속 빠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전략 좀 손절을 해야 될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멘토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오늘 또 수고 많으십니다. 저랑 통화하셨죠? 예, 자주 합니다. 자주 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 프로는 계속 지금 보고 있고요. 이거 경인양행 상담 받으신 적 있죠? 한 번 제가 신청을 했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예. 8,700원이면 11월 달에 혹시 사셨나요? 그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어찌됐든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예, 예, 예.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그 이래 보니까 여기 제가 보는 거는 이 핸드폰에 이래 보면은 적자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매수를 했어요.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고요, 아버님. 정확하게는 모르죠, 뭐. 아주 상차가 안 나오더라고요. 경인양행이 예. 폴더블 쪽 소재 국산화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게 7월 달에 한번 올라갔어요. 예, 이 예. 화학 쪽의 소재 쪽 사업도 하고 있는데 예, 아주 크게는 화학주라는 그거 정도밖에 몰라요. 이제 소재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움직였고 예. 두 번째는 폴더블에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이게 엮여 있어요. 아, 이것도 그쪽으로 좀 있어요. 그런 소재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예. 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예. 지금 오늘 예를 들면 KH바텍이나 이런 기업들을 좀 보면 예. 상승의 흐름들이 오늘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죠? 예, 예. 근데 이 기업은 경인양행은 힘이 없어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요걸 봤을 때 7,800원짜리 때 한 7,700원 정도? 예. 이게 깨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만약에 이게 깨지게 되면 당분간은 예. 계속 숨고르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 예. 8,700원대에 매수를 하셨으면 10%가 조금 넘는 손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 보게 예. 되면 한 예. 손절가까지 한 15%? 예. 그럼 좀 러프하게 좀 보게 되면 예. 크게 보게 되면 저는 이거 7,000원짜리 때를 한번 깰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예, 예. 7,000원 한번 깨는 모습들도 좀 나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7,700원대가 깨지면 예. 절반 정도 좀 줄여 놓으세요, 아버님. 리스크 관리 좀 하세요. 예, 7,700원이 깨지면은 한 반 정도 손절을 하라고요. 그렇게 했다가 예. 차라리 7,000원 밑에서 다시 재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예. 근데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정도 때까지 반등 나올 거예요. 한 8,600원? 그 정도 때가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 정도면 좋죠. 예, 예. 그러면 그때 또 일단 비중 좀 줄여 놓으시고. 예, 예. 아시겠죠?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진행해 볼게요. 1594번님이 보내주셨어요. 큐렉소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5,718원이시고요. 비중은 25% 갖고 계십니다. 자, 현재 손실 보고 계시고 오늘도 좀 3% 넘게 빠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큐렉소 인공관절 수술 로봇 의료기기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어제도 좀 많이 빠졌었고 오늘도 계속해서 하락폭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매수가까지 올 수는 있을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하는지 한번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예. 큐렉소. 많이 빠졌네요. 보니까. 17년도 로봇 테마가 불면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빠졌어요. 테마가 끝나면 상승 초입 때까지는 빠집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실적이 나오나 뭐 하나 보니 실적 참 붉게 물들었어요. 적자로. 3분기 때도 적자고. 뭔가 이게 모멘텀 거리가 있을까?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이 자리 때 깨지면 안 되겠죠? 이 저점 자리 때 깨지면 잘 돼야 박스로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10월 달에 뭐 갭상승 출발하고 나네 음봉으로 떨어졌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종목 5,700원대? 이 자리 때서 왜 샀는지 난 모르겠네요.
이 자리대에서 5,700원에서 왜 사셨지? 그 이유를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11선 지지를 해서 고 매수를 하셨나? 그 분들은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냥 반등 나올 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종목으로. 이거 뭐 이슈적인, 여전히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고, 가격 조정이 끝났으면 기간 조정 들어가는데 기간 조정도 좀 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반등 나오게 되면 그냥 정리하고 다른 종목 보자. 뭐 5,200원, 5,3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냥 다른 종목 교체하자라는 말씀 좀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큐렉스오 일단은 다른 종목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혹시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음번엔 전화 걸어주셔서 상담 진행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전기요. 삼성전기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예. 11만 7천 원, 20%. 11만 7천 원에 20%시고요. 예, 예. 굉장히 고점에 들어가셨네요. 예, 예. 최고 고점이 들어갔어요. 네, 한창 오를 때 더 오를 거라 생각하고 아마 딱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예, 아쉽게 일단은 좀 눌리고 있습니다. 예, 예. 자, 멘토님 그럼 바로 연결을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예, 11만 7천 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예, 예. 이게 10월 29일 날 매수하신 거네요, 아버님? 예, 예, 예. 자, 일단은, 예. MLCC 쪽에 있어서 실적이 안 좋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빠졌어요. 예. 근데 이제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돌파 시도가 나왔으나 이게 다시 실패라고 밀린 건데요. 예.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어 보여요, 이 종목. 한 10만 원대 초중반? 한 10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정도 때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어 보여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예. 근데 조정을 받고 나서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지금 매수를 하신 지 이제 아직 한 달이 조금 안 됐어요. 네네. 비중이 20%시고. 예. 그러면 이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셨나요? 아니면은 좀 여유 아니, 있게 하다 보셨나요? 보니까,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라도 본전을 찾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자, 일단 아버님. 예, 예. 그냥 일단 올라갈 것 같아서 아버님은 삼성전기를 사신 거예요. 그죠? 예, 예, 예. 근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아버님은 매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수익이 좀 났으면. 예, 근데 사자마자 빠져서 매도를 못 하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요. 네, 그럼 아버님 성향은 단기 성향이 아니세요. 예. 네, 단기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셔야 될 거예요. 삼성전기는 일단 단기 박스권역으로 좀 보셔야 돼요. 좀 가져가시면 매수가 정도 때 위로는 올라갈 것 같아요. 매수가 언제까지? 위로는 금년 말까지? 올해 넘어가야 될 거예요, 아버님. 네.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네, 넘어갈 걸로 저는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들 여유를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 10만 원대 초반까지 다시 되밀렸다가 다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예, 나는 이거 단기 못 기다리겠다. 예. 그러면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다. 나는 좀 그래도 버텨볼래. 매수가 위로 올라가는 걸 보고 매도를 할래. 예. 라고 하게 되면 가지고 가세요. 대신 시간이 좀 길다라는 거. 그것까지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는 올라가겠어요? 올라갈 우리 것 전당- 같아요. 같아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요. 아버님 성향 네. 봤을 때 다른 종목 했다 또 그 종목 물릴 것 같아요. 또 다른 거? 다른 거 하면 물릴 것 같다고. 예. 그러니까 종목 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하세요. 그냥. 보유하세요. 예, 올해 넘어간다 생각하시고 보유하세요. 그냥. 예, 고맙습니다. 네, 송호투자 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주식 잔소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략 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지금 문자 전화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샵 4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좋고요. 혹은 전화 걸어주셔도 좋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 활짝 열렸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진행을 해볼게요. 문자입니다. 4022번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테크윙 11,7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갖고 계십니다. 자,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면서 좀 보내주셨는데요. 자, 테크윙 일단은 반도체 장비 업체로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에서는 세계 1위 업체다라고 일단은 기술력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봤더니 좀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를 했거든요. 테크윙 어떻게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괜찮지 않을까 기대해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네, 11,7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아 보이기는 해요. 지금 반도체 쪽은 내년도에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다만 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 계속 흐름들이 좀 약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불안해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저는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수가 위에서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박스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박스에서 요 자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게 깨졌어요. 그래서 다시 요 박스로 이렇게 11,000 매수가를 기준으로 해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테크윙 정도면 보유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이 종목은 조금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비중이 10%시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기업이 한 9,000원대 중반? 그 정도 때까지 만약에 밀린다? 밀릴 수 있을까? 밀린 게 된다라면 조금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보유를 좀 해보시고요. 좀 중기적으로 박스 권역에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매수가 정도를 넘어가야 그 다음 자리대가 보이는데 그러면 시간적인 부분도 소요가 되니까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9,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온다, 그럼 비중을 조금 늘려서 단가를 낮추고 그 11,500원에서 12,000원 그 사이가 오게 되면 추가 매수 물량을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시간적으로 좀 여유 있게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테크윙 좀 살펴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9087번님이 보내주신 파인텍 살펴보겠습니다. 2,16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6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파인텍 11월 7일을 시작으로 정말 무섭게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고 현재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매우 고점에 들어가셨어요. 거의 꼭지점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어떻게 더 앞으로 상승세가 더 남아 있는 건가요? 가져가 보면 될까요? 글쎄요, 이거 어저께 사신 거요? 아니면 물려 계신 거요? 난 이걸 모르겠는데. 네. 만약 어제 들어가셨으면 진짜 이분 주식하시면 안 될 분이에요. 만약에 어제 들어가셨으면. 근데 설마 어제 들어가셨을까 싶기도 해요. 그냥 제 바람은 매수해서 오랜 시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파인텍이 폴더블 쪽에 이렇게 엮이면서 단기 급등이 좀 나왔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삼성 쪽에서 디스플레이 쪽의 투자 이 부분들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고 파인텍 같은 경우는 중국 쪽 시장까지도 수주가 좀 나오는 그런 기업이에요. 내년도에도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나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에 너무 많이 오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비중 60% 참, 근데 진짜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털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어제 들어가셨다라면 이분은 주식 하시면 안 될 분이에요. 이분은. 만약에 어제 진짜 이렇게 들어가셨다라면. 이거는 차트, 무조건 차트 대행이에요. 깨지면 팔아야죠, 이거 뭐, 깨지면. 이거 깨지면 팔아야 돼요. 근데 1,800원까지 기다리자고 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 의미가 없고, 이거 저 조정받을 것 같거든요. 리스크 관리 좀 했다가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1960원? 지금 1930원인데요. 이거 조정받으면 아마 1,700원대까지 조정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혹시라도 혹시 어제 매수하셨으면 주식 하지 마세요. 주식 하지 마시고 다른 거 하세요. 은행 적금 넣는 게 훨씬 더 자산을 보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저는 리스크 축소 일단은 올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매수가 정도 때까지 성장을 할 수가 있어서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수 있는데 마음고생 좀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다만 비중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비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전 그런 판단이 좀 들어요. 일단 매수가 위로는 매도 기회는 줄 거예요. 줄 건데 이게 여기에서 반등이 바로 나올지 아니면 훅 빼갖고 1,600원 이 언저리 때까지 뺐다가 움직일지 시간적인 부분들을 체크도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1,900원 깨면 리스크 관리 좀 했다가 다시 보자 라는 의견까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인텍 일단은 매수 기회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반등이 바로 나올지 아니면 1,600원 언저리까지 빠졌다고 나올지는 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원을 깨지면은 리스크 관리를 했다가 추후에 다시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는 그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19만 8천 원에 저기 매수를 했고요. 네. 비중은 한 10%. 19만 8천 원에 10% 갖고 네. 계시고요. 예, 예. 네, 혹시 네, 지금 네. TV는 그 음소거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전화로만 이야기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줄였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바로 우리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19만 8천 원이면 이번 달에 매수하신 거죠? 그렇죠. 저번 주, 저저번 주. 근데 네. 참고로 제가 이 고가에서 매수를 했네. 지금 미국의 혈액암인가? 그거 치료제 저번 주에 시판한다고 그러는데도 가격이 안 오르네요. 그리고 4분기 매출이 전년도에서 40% 올랐는데도 네. 지금 20만 원 정도 되면 팔려고 그러는데 20만 원? 보관하려고 했는데 예. 될지 안 될지. 19만 8천 원에 샀는데 20만 원에 매도를 하시려고 그랬다고요? 아니까 저기 오르면은 네. 그냥 저는 최소한 1, 2년 보유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왜요? 어떠신지 좀 예.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는데 저는 네. 삼성도 갖고 있고 지금 다 LG화학도 지금 세 군데 다 했는데요. 네. 셀트리온이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문가 우리 견해는 어떠신지. 아니 근데 1년이 2년이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한번. 1, 2년 갖고 계실 거면 갖고 가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저기 손해는 안 보고 갖고는 있을 거예요. 가지고 있을 거다. 전문가님 생각. 예. 가지고 있을 건데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궁금하신 예. 거예요? 예, 지금 떨어지니까. 네. 근데 반등이 있을지 내년에는. 근데 이제 인천 송도 공장에 인천 송도에 5조 원인가 투자를 해갖고 그것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이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근데 내년에는 좀 낮을 거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단기적으로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단기는 아니에요, 저는. 네, 단기적으로. 대형주, 우량주에 다 했기 때문에 단기는 아니에요. 뭐 우량주라고 해봤자 뭐 우량한 그런 기업들일 것 같은데 소위 말해 대형주일 것 같은데요. 예, 대형주죠. 대형주 선정은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다 못 갈 거니까. 예. 지수가 가야 대형주도 갈 수 있는데 지수 크게 못 갈 거예요. 그럼 대형주 네.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분들 일단 염두해 두시고요. 네. 셀트리온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도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내년도 일단 괜찮아 보이기는 해요. 예. 근데 예. 외국계의 시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바이오 쪽은 그다지 이렇게 좋게 보는 시각은 없어요. 제약 쪽은 오히려 좋게 봐요. 밸류가 좀 네. 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 쪽의 시각은. 예. 근데 제약 바이오 쪽 이쪽 같은 경우는 밸류가 상대적으로 좀 비싸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글쎄요. 셀트리온 업종 대표주인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 내년도에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예. 주가가 만약에 28만 원짜리 때 최근에 밀려 내려왔던 28만 원대 초반짜리대가 저가냐 네. 라고 고민을 해본다라면 저는 이것보다는 좀 더 밀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한 16만 원대 초반? 그 정도 때까지 네, 밀린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그래서- 보고 있는데 예. 이 자리대까지 밀렸다가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겠죠. 예. 그럼 뭐 1, 2년이라는 시간인데 어찌됐든 간에 실적은 돌아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면 셀트리온은 뭐 매수가 위에서는 충분히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갖고 있으면요. 네. 1년 정도 안에는요.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뭐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 크게 뭐 우려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신 것 같아요. 네네.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네. 셀트리온이 원래 삼바죠, 삼바, 그죠? 삼바가 생기기 전에는 삼성 네. 쪽에서 바이오업 중에서는 최고였잖아요, 시총이, 그죠? 네. 근데 갑자기 삼바가 생기면서 셀트리온한테 30, 40만 원 가까이 갔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삼바가 생기면서 이제 삼바가 지금 저기 올라가고 셀트리온이 지금 힘을 못 쓰는 것 같아갖고 염려돼갖고 그랬고 한 25만 원은 가겠죠? 갖고 있으면.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년에. 그냥. 뭐 전문가님도 뭐 이런 올라가겠죠? 내년에는 좀. 맞아 16만 원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반등은 하겠죠? 1년 갖고 있으면 20만 원 이상은. 제약바이오 쪽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나쁠까지. 네,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예. 제가 판단하는 거는 제약 쪽은 보는데 바이오는 전 안 봐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점 생각하시고 예, 예. 대응을 하시든 투자를 하시든. 근데 셀트리온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나빠 보진 않아요. 네,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하십시오. 예. 네, 오늘 상담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빠르게 한번 오늘 관심 종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많이 올랐던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주들 오늘은 좀 눌리고 있는데 오히려 그러면은 지금 매수 기회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글쎄요. 지금 시장이 0.7%대 밀려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코스닥도 밀리고 있고 거래소 시장도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볼까 이게 좀 고민이기는 해요, 사실. 근데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은 IT 쪽 섹터를 얘기를 안 하렵니다. 얘기를 안 하고요. 차라리 배당을 염두를 해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놓고 봤을 때는 NH투자증권이나 이런 배당에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NH투자증권을 보게 되면 많이 빠졌어요. 지금 이렇게 박스예요, 지금. 여기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상단짜리대가 13,000원 정도대, 요 정도대란 말이죠. 근데 지금 주가는 12,550원이에요.
잠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년보다도 일단은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20% 이상 성장을 했어요. 근데 내년도에 있어서는 좀 지지부진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일단 내년도 시장 가봐야 알 거고,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3%대의 배당이었단 말이에요. 작년 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의 가격대가 13,000원대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12,000원대도 되고 있고, 수익도 전년보다 한 20% 정도가 늘어났다라면 배당 수익은 한 4%대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4% 정도? 그러면 굳이 이 자리대로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61선 이하 자리대로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배당도 받고, 지금 이 자리대는 뭐 하단 라인 때는 지지를 할 수가 있어 보이니까 배당 투자를 좀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NH투자증권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배당주 추천을 해주셨었네요. 일단은 8, 9월경에 저희가 기업은행 주가 상승력과 더불어서 6% 고배당까지 좀 노려볼 만하다라면서 추천해드렸었는데, 이후에 좀 상승세 눈에 띄게 좀 나타났었죠. 오늘은 NH투자증권 역시나 고배당주로서의 가치와 매력을 좀 언급해 주시면서 차트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방송은 끝나지만은 정전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두 가지나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신저로 정전 멘토님과 실시간 대화 나눌 수 있어요. 샵 4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받는 이에 샵 4989 적어주시고 내용에는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 메신저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검색하시면 가짜방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꼭 샵 4989 오픈 채팅방이라고 보내주셔서 저희가 보내드릴 링크로 꼭 들어오셔야 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영상들 보시면서 정전 멘토니가 함께 주식 공부해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유튜브 접속하신 후에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뭐 장전 시황 이미 올라왔고요. 아마 오늘 마감할 때 또 마감 시황이 올라오겠죠. 그리고 깜짝 공개 강의도 열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도 빠뜨릴 만한 게 없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서 모두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뵈러 올게요. 자, 인사드려볼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